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의 무의식에 침투하는 언어를 쓰겠죠. 그러니까 상대의 움직이는 거예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 말의 중요성은 굉장히 인진해요. 제가 항상 또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하는 빌리크라는 그 경전을 보면 제12조에 말에는 힘이 있다. 노닥거리는 말에는 힘이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말은 너무나 중요하고 말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컨텐츠의 우월함, 그 컨텐츠의 진정성 이런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런 걸 못 갖춰놓은 사람이 화술 뛰어나게 하려고 스피치 학원이나 이런 데 맥날 가서 훈련을 받아도 공허한 메아리 같은 것을 화려하게 포장만 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알맹이가 없어도 말만 좀 잘하는 것 같으면 혹해서 이렇게 빠져드는 부류들이 좀 생겼죠.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유튜브. 경험도 없고 제가 볼 때 전문가도 아닌데 책 몇 권 읽고 그냥 서투르게 실전 경험도 없는 자가 구독자가 몇십만 돼 있고 황당하고 어이없죠. 그래서 컨텐츠의 진정성, 효과음 이런 것이 화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우선 성공한 사람들은 본질적인 측면을 좋아해요. 본론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핵심, 정리를 딱 해서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딱 제시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지금 본질에 눈을 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도 설명을 잘해요.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딱 파악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예시를 제가 들어줘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겠죠. 자기 매번 했던 거하고 같은 원리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확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걸 제안했는데 그 사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우길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수들은 고객님 이거 다르거든요. 잘 보세요. 너무 다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배치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고수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고객님 지금 부산 가셔야 되는데 목포행 열차를 타신 거면 잘못 타신 거 맞죠? 그럼 네 그러겠죠. 목포행 열차 탔을지라도 부산으로 제대로 가고 싶다면 중간에라도 갈아타시는 게 맞죠. 이게 당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 설정적인 측면도 탁탁탁 만들어주는 거 순식간에. 근데 이런 건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언변이 좋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인간의 무의식에 통하는 언어를 쓸 수 있냐 없냐,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화술을 쓰는 사람이 있고, 무의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식에서 튕겨내버리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의 무의식에 침투하는 언어를 쓰겠죠. 수사법에 능해요. 은유,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타포어라고 하죠. 뭔가 상상을 자극시켜요. 그러니까 상대의 무의식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대상 연령별로 다를 수 있고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걸 한번 보면 희망, 뭐 꿈, 돈, 자유 이런 거는 의식으로 거부 안 하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을 더 쓰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가고 싶은 애들한테는 뭘 쓰면 돼요? 대입 합격. 이건 튕겨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화술을 쓴다는 거죠. 나를 소개하거나 혹은 내가 팔 제품들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무의식에서 거부하지 않는 단어들을 더 많이 가미해서 설명하면 더 쉽게 무의식에 안착이 되겠죠. 이런 화술들을 부자들은 씁니다. 여유, 그리고 확신 이런 것들이 다르죠. 같은 말을 해도 확신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성공한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도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느낌이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고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측면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그냥 확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신이 없을 때는 막 눈동자 막 돌리는 애들도 있고 갈릴레이가 말한 것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확신과 신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남들이 이해를 못해도 남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뿐 확실한 건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강자의 어떤 풍모, 여유 이런 자세들이 다릅니다. 우선 가난한 사람들의 말투라면 부정적인 말투를 항상 쓰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확실하게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자는 부정적인 말할 리가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을 갖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겠죠.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그냥 부정적인 상황 전체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내가 아파트가 없으니까 10년, 20년 뒤에도 아파트가 없을 거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돈이 없을 거다. 현재 시점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을 어지럽히는 거죠. 어둡게.
여기에 또 악순환은 부정적인 그 언어를 막 쓰면서 부정적인 애들을 자극하게 되고 부정적인 애들끼리 서로 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점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참 무서운 거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또 남의 험담을 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뭐 열등감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본질을 말씀드리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정말로 뭘 원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새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24시간 내내 계속 그것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남 욕할 시간이 없어요. 험담할 에너지도 없어요. 다 원하는 쪽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그냥 남 욕이라도 해야죠. 뭐 재밌으려면 뭐 시간 보내려면 그런 쓸데없는 짓이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습관이 돼서 고착화되는 자들도 많고, 한마디로 참 무섭죠. 내 목표를 무의식에 새기려는 목표를 갖추지 못하고 그 방법을 모른다면 어차피 자꾸 부정적인 거에 집중을 뺏기고 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본인이 끌어당기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끌어당기는 삶을 살다 가게 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지식, 이 세상에서 가장 통하는 법칙,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가치들이 내면화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계속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럼 그 남다른 능력을 쌓게 되고 그걸 갖고 남한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이 펼쳐질 것이며, 그러다 보면 화술이 정말 뛰어난 자다라고 주변에서 다 인정하게 되실 겁니다.